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재택 치료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재택 치료자 관리 체계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하지만 새 관리 체계에서는 일반 관리군에게 해열제와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 재택 치료 키트가 제공되지 않아 효율적인 치료가 이뤄질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산 메가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군산 메가는 지난해부터 수제 맥주 체험장인 비어포트에 판매되는 14개 맥주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스키와 식혜 원료로 공급하게 되는 등 제품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강팔문 전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익산시장 선거 경선을 포기하면서 강 전 사장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강 전 사장 지지 세력을 흡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 관리체계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개편해 한정된 의료대응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개편된 관리체계에서는 일반 관리군에게 해열제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재택치료 키트가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효율적인 치료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내 확진자는 7일 기준 나흘 연속 4자릿수를 기록 중이고 군산과 익산도 연일 3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급증하다 보니 재택치료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7일까지 도내 재택치료 환자 수는 5,976명, 지난 1일 1,870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각각 905명, 568명이 재택치료 중인 익산과 군산은 전주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 중입니다. 재택치료는 현재 5,976명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맞습니다. 이제 또 어떤 특정 집단이랄지 특정 계층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 어디고 사실은 발생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재택치료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재택치료자 관리체계를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 60세 이상 연령층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는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 배정돼 지금처럼 하루 2회 전화로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해열제와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이 담긴 재택치료 키트를 보급받습니다. 집중관리군 외 일반 관리군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지 않고 재택치료 키트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거나 진료를 원할 때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클리닉 등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가 급증하는 데 비해 의료 대응 자원은 한정돼 있는 만큼 대응 역량을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방지에 집중하고 위험도가 낮은 일반 환자군에 대해서는 일상적 수준의 방역,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택치료 개편 방안이 발표되자 일반 관리군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건강상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 특히 해열제 등 상비약이 구비된 재택치료 키트의 보급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 관리에 구멍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약은 본인이 원하면은 비대면으로 항상 받을 수 있고 그걸 퀵으로는 보내드려요. 그런 부분들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빨리 동네 의원이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죠. 관리가 안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새롭게 발표된 방역당국의 재택치료 개편 방안이 효율적인 치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7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697명, 익산 250명, 군산 146명, 김제 70명, 부안 60명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역학조사 결과 특정 집단 감염이 아닌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1,756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5일 기준 1.34를 기록했습니다.
익산 지역 병의원 9곳에서 신속 항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오늘부터 김재형 내과와 고려 이비인후과, 상쾌한 이비인후과에서 신속 항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차재현 의원은 이달 중순부터, 에덴 산부인과는 다음 달 초부터 가능합니다. 앞서 지정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 병원인 익산병원과 수사랑병원, 온누리 아동병원, 아이세상 소아청소년과 등 4곳에서도 진단 검사가 가능합니다. 한편 전문가용 신속학원 진단 검사는 5,000원에서 9,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군산 월명실내체육관에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한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선별진료소가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내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인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명체육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양성을 받을 경우 다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고위험군이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으로 분류된 필수 검사 대상자에 대한 PCR 검사만을 진행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5,2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3만 5,131명, 해외 유입 15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70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3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6,886명입니다. 지난 주말 부안과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안 종계농장에 이어 어제도 정읍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도내에서만 6건의 고병원성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정읍 유경오리 농장의 오리 18,000마리를 처분하고 반경 10km 안에 있는 가금동과 77곳의 닭과 오리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옛 수협 업한장을 수제맥주 체험장으로 조성한 비어포트가 지난해 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에서 난 메가로 14가지 종류의 맥주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며 새로운 활로를 열고 있는데요. 군산시가 맥주를 비롯해 식혜와 국산 위스키 등 메가의 산업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수제맥주 체험장인 군산 비어포트. 양조기술을 배운 청년 창업가들이 4개 업체를 운영하며 14종류의 군산 맥주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발효를 위한 전분이나 당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100% 군산에서 생산된 보리로 만들다 보니 거품이 풍부하고 메가향이 진한 게 특징입니다. 군산 보리에서 나오는 특유의 맛있는 향과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특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풍부한 거품 그리고 좋은 맛에 기여를 하는 이제 특산품을 개발을 했어요. 저희 맥주의 특징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마실 수 있게 쓴맛은 덜하면서도 군산시는 수제 맥주 개발을 시작으로 맥주의 원료인 메가의 새로운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전국의 제조업체에 메가 공급을 준비하고 식혜 음료 가공업체 2곳과 연간 150톤의 엿기름 공급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에는 국내의 한 위스키 제조업체가 군산 메가로 만든 국산 위스키를 출시할 전망입니다. 맥주의 원료인 보리는 우리 군산의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굉장한 소득 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의 원료인 메가 가공뿐만 아니라 식혜 음료의 원료인 엿기름과 또 국내의 위스키 제조업체 등 다양한 또 국내 또 150여 개 수제 맥주에도 원료를 공급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보리가 1,000톤 이상의 새로운 소비 수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메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군산의 메가 생산량도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는 올해 메가 생산량을 70헥타르 280톤에서 4년 뒤 600헥타르 2,400톤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수제 맥주 생산량 역시 올해 6만 리터에서 2025년에는 15만 리터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kg당 700원에 불과한 겉보리 수매가 메가로 가공될 경우 1,950원을 받을 수 있어 군산의 새로운 농업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황을 누렸다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한 째보선창이 비어포트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시민들 분께서 방문하시고 옛 거리를 갖다가 복원시켜 갖고 온 데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옛날 동법관장 자리를 갖다가 침체화되어 있었는데 이 거리가 조성된 후에 활기가 좀 더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메가 산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군산시. 농가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고군산의 광역 해양 레저 체험 복합단지가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489억 원을 투자해 카누와 카약, 서핑 등 해양 레저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는 고군산의 해양 레저 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관광 산업을 창출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이달 말까지 웅포 관광지 관광개발 1순위 업체에 부적격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자본 조달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하고 1순위 업체에 우선 협상권 자격 상실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순위 업체와의 협상 또는 재공모를 놓고 결정할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지역사회 서비스 대상자 905명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6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중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됐습니다. 시는 32억 원을 들여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와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등 15개 서비스를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1년 동안 제공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신동진벼 재배 매뉴얼을 18년 만에 개편했습니다. 쓰러짐 방지에 중점을 뒀던 기존 재배 기술과 달리 개편된 재배 기술은 품질 개선과 투입 비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모 심는 주수를 1모작 기준으로 기존 60주에서 50주로 변경했고 모내기와 거름 주는 시기, 물 관리 등을 생육 환경에 맞도록 세분화했습니다. 익산시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가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시와 인력개발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맑은 물 지킴이와 농업인 소득 편의 증진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노인은 모두 16명이며 이들은 시료 채취와 농업인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됩니다. 양 기관은 시범 사업을 거쳐 노인 일자리 확대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강팔문 전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이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벌써부터 강 전 사장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몇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지지율 중간 그룹에 속한 강 전 사장이 민주당 경선 경쟁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강팔문 전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 후보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을 아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앞서 실시된 몇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강 전 사장의 지지율은 13에서 15% 수준. 민주당 소속으로 익산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 6명 가운데 중간 그룹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민주당 경선 후보들마다 강전 사장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민주당 경선 룰은 권리당원 50%에 여론조사 50%, 그리고 정치 신인은 최대 20%까지 가산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어떤 후보든지 강전 사장의 지지층을 흡수한다면 민주당 경선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경쟁이 들어갔잖아요. 벌써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다음 달 9일 이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 상황.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강전 사장이 지지 후보를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에 대한 일은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가면 좀 더 어떤 특정 후보와의 또 그런 얘기가 오가고 하지 않을까. 지난 2016년 일산시장 재선거 이후 두 번째 도전에 나섰던 강팔문 전 사장. 후보는 포기했지만 민주당 경선 판도에 영향을 줄 캐스팅 보드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오는 12일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최 전 차관은 더 큰 익산, 더 큰 미래를 주제로 오는 12일 궁웨딩홀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이 걸어온 길을 참석자들에게 알리고 익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서동석 전 호원대학교 교수가 군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동석 전 교수는 오늘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시민과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변화한 활기찬 군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산 신항만과 철도 확장 전철화, 군산공항 등은 군산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며 우수 기업들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문적인 행정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침체한 군산 경제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단 전북 조직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미래경제단은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기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전북 발전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며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어려울 때는 항상 전북이 나서서 당을 구했다며 박빙의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익산 지역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폭력 조직 간 패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익산 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새벽 2시쯤 A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벌어진 익산 지역 2개 폭력 조직 간 패싸움과 관련해 CCTV 자료를 확보하고 공동 상해 혐의로 30여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력 조직 관련자의 장례식장에 참석했다가 시비가 붙었고 주차장에서 강목을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이면서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군산의 한 주점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군산의 한 주점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30대 남녀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 외국인인 남성은 조사를 마친 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넘길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여산 휴게소 지하 보일러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일러 3개와 주변 배관, 휴게소 1, 2층 계단 옆 유리창 등이 파손되면서 소방서 추산 5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일러가 폭발했을 당시 가스가 다소 유출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4억 3,8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9.8%가 늘어났습니다.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6년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 목표를 4억 9천만 달러로 잡았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의 대기 환경 개선에 600억 원 가까이 지원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전주 145억 원, 김제 74억 원, 익산 67억 원 등 도내 14개 시군의 대기 환경 개선 사업에 올해 56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가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수소 충전소 구축 분야에 75억 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동물복지 사업에 83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임실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완주군 동물보호센터 건립,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 야생 유기동물 포획비 지원 등입니다. 올해 동물복지 사업 예산은 지난해 41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군산에서 푸들 10여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40대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집에서 키우던 푸들 때문에 빚어진 가정 불화로 판단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41살 A씨가 아내와 함께 키우던 푸들 때문에 생긴 갈등이 푸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21마리를 입양해 13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A씨를 조사해왔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신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림이 일본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림에 따르면 일본 홈쇼핑 전문 채널을 통해 닭 한 마리 칼국수 제품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1차 수출 분량은 16,500봉 10톤입니다. 하림은 삼계탕 제품에 이어 칼국수 제품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제41대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에 김영진 서기관이 부임했습니다. 김 지청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지난 1987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와 보훈선양국, 국립이천호국원장, 전남 동부 보훈지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익산시가 제4대 아동의회 의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제4대 아동의원은 익산 내 초등학교 3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5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란과 아동친화도시 참여광장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받아 오늘부터 18일까지 방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동의원으로 선발되면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아동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한류 뮤지컬의 새 역사를 쓴 뮤지컬 잭 더 리퍼가 오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익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박소연 작가의 개인전 보통의 전시전을 박물관 장미 갤러리에서 3월 6일까지 개최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최고 기온은 영상 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